주진우 기자가 여기에 나타나면 당연히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뭔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왔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주진우 기자가 분명히 내가 가면 분명히 극렬 지지층이 나를 좀 거칠게 밀어낼 것이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상대 국민의힘에게 되게 부담을 줄 것이다. 저는 그러한 계산 때문에 갔다는 의구심이 없다면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자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표출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정말 이 정치권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극단으로 치게끔 대한민국이 병들게끔 우리가 방치한 게 아닌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지금 헐뜯고 있잖아요. 예. 또 서로 비호감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모욕죄고 어쩌고 안 돌아 어쩌라고. 너가 카메라에 자, 이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가 후보와 관련돼 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뭐 부부가 나와서 이제 유세하고 인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래퍼로 알려주신 분이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결국 이제 약간 좀 크게 문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이 후보는 이런 건 다 선처 바란다. 뭐 이런 건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는 분이긴 하지만 뭔가 강한 반감을 갖고 거기다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정치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그 후보와 뭐 이런 생각이 같은데 저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지금 저기 앞에 빨간 잠바를 입은 게 후보거든요. 그 앞에는 부인으로 좀 보이는데 그 앞에서 막 뭐라고 항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런 일만 해서 사실 후보 입장에서 약간 움찔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다가 다음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인천에서 있었어요. 원희룡 전 장관, 지금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폭행 협박당했다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리고 무슨 어떤 남성이 협박을 했다. 일단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된 영상이 CCTV에 잡혔다 그러네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지난 7일 있는 모습인데요.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뭐가 좀 얘기가 꺼내고 있나 봐요. 지금요.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과정에서 무슨 일이 좀 벌어졌다 그러네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뭐 무릎으로 치는 것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인천에서? 그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축구 선수 이천수 씨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예. 이제 후원회장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비 후보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 선거 사무원으로 아마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같이 항상 다녀요. 그리고 저렇게 해서 이제 그 원희룡 후보의 어떤 이목을 끄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심히 접근해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는 것 같이 하더니 무릎으로 가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CCTV에서 보면 무릎을 이렇게 툭 올리는 장면이 친 거네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가격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그 드릴을 든 남성이 뭐 와이프하고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드릴을 들고 협박을. 그렇습니다. 당신 어디 사는지 나 다 알아 누군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연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또 배현진 의원의 피습 이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선거 관련 테러가 다시 재발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고 이 대목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자유 방해죄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관계자 등 폭행죄라는 게 있고요. 폭행만 처벌되는 게 아니고 뭐 협박도 처벌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일반 폭행하고 달라서 선거 관계자를 폭행을 하면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숙지를 하시고 혹시라도 그 어떤 후보나 선거 운동은 싫더라도 폭력 행위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요, 경찰 쪽에서 이게 무슨 일인지 보고 있어요. 뭐 폭행, 협박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요. 일단 누가 그랬는지 파악하는 단계 이렇게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까 이제 무릎으로 이거 뭐라 그럴까요? 니키라 그럴까요? 물론 이게 가볍게 친 것 같긴 하지만 후보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 어떤 후보자 이렇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근데 뭔가 좀 저게 글쎄요, 협박을 한다, 드릴로 이런 일까지 있는데. 가짜뉴스 조준다.
저게 어제 수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설하고 유세하는 과정에서 주진우 전 기자. 주진우 전 기자. 뭐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께도 정치에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인물인지. 근데 소영주 부대변인? 근데 왜 거기 현장에 있었던 걸까요? 지금 현재 뭐 본인이 왜 거기 갔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재를 하러 간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딜 방문하게 그렇죠. 되면 뭐 어떤 분위기인가? 기자 본능이죠. 그게 궁금했다. 예, 뭐 이제 한동훈 뭐 지금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수원의 어떤 흐름인지.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주진우 전 기자가 결국에는 뭐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개설해서 해야 되고 본인도 출연해야 되고 현장에 가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하더라도 뭔가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현장 확인차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지금 그래도 쫓겨나듯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 아까도 이제 뭐 이 선거 관련해서 이천수 씨도 그러니까 그렇고 인천 계양에서 그다음에 있었던 모습. 도봉에 이제 예. 이제 김모 제가 봐서는 김재섭 그 후보 같은데 도봉갑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물론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은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나마 가벼운 낫지만 모습이라서 뭐가 크게 결국에는요, 벌진 않았어요, 지금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자꾸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들이 표출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정말 이 정치권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극단으로 치게끔 대한민국이 병들게끔 우리가 방치한 게 아닌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지금 헐뜯고 있잖아요. 예. 또 서로 비호감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비호감으로 선거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지지층에서는 결국엔 저는 폭력적이고 물력을 쓰는 게 계속 나타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공권력으로 단호하게 예. 좀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주진 대표는 주진우 전 기자가 진짜 뭔가 좀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갔다고 보시니까 또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흥분 상태에서 약간 쫓기듯이 저렇게 나가버렸거든요. 지금요. 일반적인 유권자 지지층 중에 다소 이제 과격한 성향을 갖고 있거나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현장에서 돌발 행동을 하고 또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것과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주진우 기자는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주진우 기자면 알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기자 같은 분이 굳이 본인이 불청객이 될 게 뻔한 그런 곳에 가서 예상은 할 수 있었다 그거를. 저는 노렸다고 봅니다. 물론 주진우 기자에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그 현장에서 막 내쫓듯이 하는 것 또한 전 잘못이라고 봐요. 그렇죠. 자유가 있어요. 볼수 그런데 있는. 예. 사실 우리가 양 후보 측의 그 지지하는 진영을 가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과열돼 있거든요. 예, 주진우 기자가 여기에 나타나면 당연히 지지층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뭔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왔나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주진우 기자가 분명히 내가 가면 분명히 극렬 지지층이 나를 좀 거칠게 밀어낼 것이고 그런 모습이 오히려 상대 국민의힘에게 되게 부담을 줄 것이다. 저는 그러한 계산 때문에 갔다는 의구심이 없다면 굳이 왜 저 자리에 가서 이런 소란을 나오게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윤주진 대표 이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데 뭐 엄격히 따지면은요 그런 뭐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갖든 근데 그런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누구에게 물리적으로 뭘 가하거나 아니면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이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반복적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 특정 있던 또 되게 군소 매체 중에 이른바 응징 취재라고 해서 그 특정 후보나 정치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식의 취재를 하는 언론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로 오히려 그 현장을 더 험악하게 만들고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주진우 기자를 탓을 하는 것은 예. 너무 이거는 일반 상식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설사 주진우 기자가 그런 응징 취재를 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그 폭력을 예측해서 폭력을 유발하러 갔다. 예. 그건 아니죠. 물론 폭력적으로 대응한 건 저는 잘못됐다. 그렇죠. 저는 그건 분명히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누가 가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야유도 안 되지만 일단은 그가 어떤 현장에 가서 기자로서
어느 곳이든 가서 취재할 수 있는 거 뭐 아니겠습니까? 들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면 예.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기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기사를 썼다거나 이럴 때는 항의를 하거나 거기에 비난을 받을 수 있겠죠.